자, 이제 GT1 결승의 최종 그리드입니다. 오한솔, 박석찬, 전대은, 박규승 선수고요. 네. 자, 그래서 강진성 선수가 5번째 그리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민진 선수, 최강민 선수가 7번, 그리고 이동호 선수입니다. 네. 자, 이어서 박성현 선수와 박준서 선수, 백철영 선수와 정원영 선수고요. 이어서 남기문, 강재혁, 정경훈, 조선희 선수입니다. 정경훈 선수 역시 아래쪽으로 좀 위치해 있는 상황. 김준서, 조익성, 조규탁 선수가 GT1 결승 최종 그리드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GT2는 네. 박희찬 선수고요. 그리고 박원재 선수와 이창우 선수와 정용표 선수, 그리고 홍성재, 강민서, 김성훈 선수입니다. 뭐 박희찬 선수가 지금 압도적인 1위거든요. 92포인트 1위에 120kg의 핸드캡 웨이트. 지금 사실은 GT2 같은 경우는 강민서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핸드캡 웨이트를 지금 달고 있습니다. 네, 박희찬 선수가 지난 경기 나이트 레이스 때 그 많은 웨이트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때도 또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무게가 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무게를 그때 받았던 선수는 이제 7번의 김성훈 선수인데 최하위 그리드로 쳐져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1위 챔피언의 그 위용은 여전히 건재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오한솔 선수가 지금 현재 1그리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웨이트가 실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2그리드와 그 박석찬과 전대은 그러니까 2, 3위권과는 기록 차이가 조금은 나요. 좀 1초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가지고 오늘 현재로서는 오한솔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팀 분위기도 지금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서한 GP 오한솔 선수 혼자인데 네. 사실 아까 슈퍼 6000 클래스에서 우승도 하고 그렇죠. 장현진 선수가 우승했죠. 분위기가 네. 팀적으로 좋으니까 사실 이런 게 그게 뭔 영향이 있겠냐 싶은데 실제로 영향이 좀 있어요. 있죠.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탈 스포츠입니다. 네, 그리고 또 관전 포인트 하나 중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나오는 차량들 이제 제네시스 코페 차량이 지나가는 차량들은 이제 NA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흡기 차량이고요. GT2 클래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터보 차량들이에요. 전부 터보 차량들인데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는 뭐 NA나 터보 둘 다 열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터보 차들한테는 조금 많이 불리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GT2 클래스에서는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어떤 차량들을 좀 누가 더 잘 이렇게 조율을 해왔나 이런 것들도 좀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2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때 거의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지난 나이트 레이스에서도 거의 한 개의 랩의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경기 끝을 냈던 뭐 이런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네. GT2 차들이 지금 이제 백스트레이트의 6교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박희찬 선수 50번 차량이 색깔이 달라가지고 이 빨간색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보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왜 맨날 저 차가 앞에 있나 이런 느낌이 드시는데 착각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맨날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량 한 대가 조익성 선수고요. 그 뒤에 이제 GT2.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일단 GT1과 GT2가 통합전으로 경기가 치러지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은데 네. 연료도 하나로 쓰더라고요. 네, 일단은 현대오일뱅크에서 지금 같은 연료를 뭐 6000 클래스까지 다 통일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연료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이 연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현대오일뱅크에 쓰는 이제 고급유가 있는데 그 옥탄가라는 게 있어요. 그 옥탄가에 따라서 차량에 뭐 노킹이 발생될 수도 있고 뭐 노킹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대회에 나오는 클래스 이 선수들은 차량에 ECU 매핑 다 돼 있어요. ECU라는 게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머리거든요. 컴퓨터인데 이거를 이제 연료량 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연료량에서 그 연료가 잘 맞지가 옥탄가가 잘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노킹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좀 더 쉬운 말로는 이런 말들 하시거든요. 찐빠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너무 화고네요. 부조화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요. 노킹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때 있을 때 네. 음이탈 현상을 저희는 그런 표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고옥탄가일수록 그런 노킹 현상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고옥탄가가 노킹이 적어지고 그렇죠. 사실 그 고옥탄가의 연료를 써야 되는 차에 그걸 안 썼을 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완전한 레이스카 무슨 포뮬러 레이스카 이런 데는 고옥탄가를 안 쓰면 엔진 퍼져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최선을 위해서 연료도 컨트롤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경훈 선수가
괜찮을까요? 사실 지금 되게 ASA 힘들 것 6000 클래스 경기 1시간을 뛰고 네. 아까 그 시상대 오른 드라이버들 봤을 때 거의 탈진 상태던데 얼굴이 익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한 경기를 뛰어야 돼서 이게 약간 걱정이긴 합니다만 워낙 잘 타니까 ASA 6000 클래스 경기 결과는 일단 뒤로 하고 지금 또 잘 타주길 바랍니다. 일단은 6000 클래스와 이 클래스가 조금 다른 거는 일단은 뭐 둘 다 NA 차량이긴 하지만 배기량도 다르고요. 일단은 개조 부분이 여기는 사실은 부분 개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6000 클래스는 완전 개조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딩 스타트인데 뒤에 있는 차들이 굉장히 천천히 자기 그리드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스타트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차들이 미리 준비하고 서 있다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 이 이유가 있어요. 6000 클래스는 롤링 스타트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탠딩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타이어의 스타트를 한 번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수들이 한 번 멈췄다가 RPM을 맞추면서 뒤에 타이어에 그립도 붙이고 RPM을 어느 정도 해서 내가 스타트를 하는지 좋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는 시간들이거든요. 롤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스탠딩에서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갈하게 그리드에 네. 차량을 세워놓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출발 사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GT 클래스 오늘의 마지막 경기 5번째 라운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경기가 되겠는데 영암에서 이 마지막 경기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바로 이 GT 클래스의 경기를 통해서 가려지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 상황을 다 살펴보고 네. 완벽해야만 저 시그널이 나옵니다. 준비가 된 거죠. 5초 사인이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신호가 바로 들어오고요. 그렇습니다. GT 클래스 오늘 5번째로 영암에서의 경기 그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자, 스타트 못했어요. 스타트 굉장히 못했어요. 위험한 자리에서 위험합니다. 자, 일단은 선수들이 잘 피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굉장히 2대가 스타트를 못했어요. GT1 클래스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박석찬 선수죠. 5번 박석찬 선수 네. 이브리드인데 좋은 자리에서 출발했었는데 엔트리 02번에 백철용 선수. 네, 두 대 다 모두 비트RD 차량들이거든요. 네. 두 대 다 스타트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두 대가 전선을 좀 한 번에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자, 네. 그리고 지금 선두권에서는 29번 전대현 선수가 바깥쪽으로 한번 노려봤지만 55번 오한솔 선수가 안쪽 추월 라인을 막아서면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50번의 박희찬 GT2 클래스를 마치 가르는 것처럼. 오, 야 푸시가 있었죠? 네, 위에서 살짝 악셀레이터가 좀 늦었던 박희찬 선수가 조금 속도가 늦으면서 이창호 선수의 살짝 범퍼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돌 이후에 어느 정도 정렬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추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냥 두 대 모두 다 들어가는데요. 네. 일단 스타팅 네. 그리드에 멈춘 차를 저곳으로 치우도록 다 지시가 돼 있죠. 그래서 네. 치우는데 일단 스타팅 그리드로 다른 차들이 돌아오기 전에 다 치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오한솔 선수 굉장히 압박하는 선수는 전대은 선수고요. 자, 중위권 싸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공간이 없을 정도로 네, 다 네. 붙어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 이것은 임민진 선수인가요? 네, 임민진 선수 차량인데요. 오늘 그리드가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유일한 여성 선수인데 굉장히 좋은 그리드까지 섰는데 결승하면서 밀리고 막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요즘 그 예선 기록이 계속 좋았었어요. 네. 예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 레이스에서는 그거를 결과로 잘 연결을 못해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임민준 선수는 사실 결승전에는 항상 좀 국내에 휘말리는 장면들만 저희가 좀 보내드렸었는데 예선에서는 실력적인 측면으로 이미 검증을 했었고 상위 탑5 안에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현재 그렇죠. 상황이었는데요. 자, 3위권에는 오한솔 선수입니다. 오늘 애초에 멀리 달아날 준비를 마칠 수도 있을 만한 저력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55번 오한솔 선수인데요. 예,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전대현 선수 페이스 좀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잘 따라붙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라운드도 14위, 15위 우리 전대현 선수가 한 순위 높았었고 네. 그리고 현재 종합순위도 오한솔 선수가 7위, 전대현 선수가 9위고 격차가 별로 없는 이 두 명의 선수가 지금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네, 상위권 드라이버들 중에 핸디캡 웨이트가 없는 드라이버 2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핸디캡 웨이트의 차이도 없습니다. 자, 그 이후는 사실 임민진 선수였는데요. 자, 강진성 인코스 잡았습니다. 준피트 박규성을 넘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같이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바로 뒤에 63번 네. 최강빈 선수도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함부로 공격을 하다가
어부지리를 63번 최강민 선수가 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강민 선수도 지금 전체 순위 2위입니다. 공동 2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 핸디캡 웨이트가 좀 있긴 자, 합니다만 최강빈 스피드 빠릅니다. 브레이킹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면서 최강빈이 노란색 두 대 다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빠져나오는 성공했죠. 63번 최강민 선수 70kg의 핸디캡 웨이트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진 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강민 선수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저렇게 늦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안쪽에서도 가장 라인을 깔끔하게 돌렸어요. 네. 자, 앞서 있는 나머지 선수 오한솔과 전대현 선수 이 두 명의 선수와의 거리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맨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강진성 선수가 98번 강진성 선수가 안쪽 라인을 좀 내주면서 이러면 자, 박규승 그러나 자리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 박규승 선수가 5번 코너 쪽 지날 때 약간 네네. 좀 멀리 돌면서 페이스를 잃었어요. 일단 최강민 선수가 웨이트를 실은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박규승 선수도 물론 50kg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강민 선수는 70kg이고요. 네. 강진성 선수는 10kg 핸디캡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최강민 선수가 최근에 보였던 멋진 주행을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보여주면서 3위 싸움에서 가장 먼저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98번 강진성 선수, 38번 박규승 선수고요. 일단 페이스는 최강민 선수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강진성 선수 그 뒤를 따르고 박규승 선수도 지금 만만치 않아서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최강민 선수가 좀 도망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박규승과 강진성이 좀 붙을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초반에는 교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추월 시도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차량 간의 거리가 좀 확보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저 중위권에 준피티드 차량들이 연이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 드라이버 중에 누가 빨리 올라와서 이 경쟁에 합류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같은 팀이 저렇게 나란히 여러 대 달리는 거 보기가 쉽지 않은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시각적인 혼란함이 있죠. 네. 네. 일단 이게 GT1 클래스인데 사실 뭐 거의 분위기는 뭐 제네시스 쿠페 원메이크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차량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예전에 네네. FF와 FR 네. 이제 전륜 구동과 후륜 구동이 경쟁하던 시대가 조금 더 재미있었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매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물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재미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의 다른 재미도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GT2는 박희찬 선수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네요. 네. 120kg 달고 있는데. 요거 조금 더 따라야 되는 거야. 이게 규정상 120이 한계인데 네. 박희찬을 좀 발목을 잡으려면 이걸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위인 이창호 선수와 21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일단은 뭐 박기찬 선수도 또 드라이빙도 좋지만은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뒤에 있는 뭐 박원재 선수나 이창호 선수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뭐 팀 간의 그 메커니즘 싸움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터보차들은 얼마만큼 이 부스트 압력이거든요. 부스트 압력이 1바 조금 더 쓰는 그 0점 몇 바 더 쓰는 거에 따라서 차량의 직선 구간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의 메커니즘을 누가 더 잘 만드느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약간의 이동호 선수 차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핀을 일단 한 것 갑자기 같은데 이동호 선수가 지금 저 자리가 스피할 자리는 잘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구랑 부딪혀서 돌았다는 상황으로 추측되죠. 네, 저 자리가 스피할 상황 자리가 아닌데. 쿼드로 2레인 레이싱 팀의 76번 이동호 선수인데 이동호 선수도 지금 전체 6위거든요. 수위가 네. 나쁘지 않았던 선수인데요. 네. 자, 오늘 그리드도 나쁘지 않게 배정이 됐었는데 일단은 스핀 때문에 잠깐 멈춰 있는 장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화면에는 1, 2위의 경합인 오한솔과 전대은 선수 차량입니다. 파란색 차량이 오한솔 선수고요. 그리고 주황색 데칼 세안 모터스파 전대은 선수고요. 사실 오한솔 선수도 네. 이번 시리즈가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네. 지금 현재 순위가 종합 7위라는 거는 오한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매끄럽지 않습니다. 원하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예, 사실 서한 GP가 과거에 이 GT 클래스의 최강자 중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순위를 노릴 거예요. 네. 자, 그 뒤에는 여전히 전대현 선수입니다. 세안 모터스포츠 레이싱 팀의 현재 이 시리즈 9위 전대현 선수인데요. 29번. 네, 일단은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4랩 소화한 가운데 지금 방금 라스트 랩은 전대현 선수가 조금 빨라요. 기록을 보면은 28초, 약간 한 0.7초 정도 전대현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 이건 뭐 타이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타이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한솔 선수가 잘 막으면서 타이어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장현진 선수가 6000 클래스에서 타이어 관리하다가 허를 한번 찌르는 상황이 이번에도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두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2분 30초, 네. 30초대가 넘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63번 최강빈 선수가 그게 아무래도 핸디캡 웨이트 때문인지 네. 페이스가 더 안 네, 끌어올려지고 끌어올려지진 있어요. 않네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조금 더 누적될 수도 있어서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한솔 선수가 지금 인코스 살짝 막았다가 다시 아웃인아웃 라인을 타는 게 보여지는데 일단 페이스가 전대현 선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한솔 선수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4, 5, 6번이 거의 W자처럼 네. 계속 안쪽과 바깥쪽이 바뀌어요. 저기에서 이쪽 저쪽으로 흔들면서 오한솔 선수의 빈틈을 유도했는데 일단은 오한솔 선수가 막아냈고요. 29번 전대훈이 일단 조금 더 빨라 보이긴 한데 네. 빈틈이 아직 없어요. 0.6초 차 승부를 했었던 방금 전 마지막 랩이었는데, 자 지금은 전대현 선수 29번이 계속해서 55번 오한솔 선수의 뒤쪽을 따르면서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는 네 번째 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드라이버들은 현재는 집중력 유지를 잘 할 텐데요. 계속 뜨거운 이 트랙 위에서 달리면서 그 집중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 틀어져서 살짝만 여유를 줘도 전대현 선수가 바로 뚫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좀 다른 순위가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경훈 선수가 네, 10위까지 올라왔네요. 대단합니다. 한 시간을 타고 나서 130km를 싣고 대단합니다, 정경. 일단은 GT 클래스도 사실은 이 메커니즘적으로 좀 있어요. 사실은 이 레귤레이션 자체,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가 3.800cc 그 노멀 엔진을 사용해라라고 돼 있고 이슈 매핑이 자유라고 돼 있는데 네. 정경훈 선수가 조금 다른 이 선수들보다 조금 유리한 부분은 정경훈 선수가 사실 그 10년 동안 제네시스 쿠페 엔진을 인디고와 서안에 납품을 했었어요. 엔진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던 엔지니어예요.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드라이빙도 잘하고요, 차도 잘 타고요, 엔진도 잘 만들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만질 수 있는 선수예요. 장점이 몇 가지인가요? 그러니까 모터 스포츠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100몇 킬로를 싣고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일단 제네시스 쿠페에서만큼은 정경훈 선수가 거의 탑이고 독보적이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이게 일반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자동차 보닛을 잘 안 열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네네. 계셔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네. 이 차가 뭐 회사에서 온 차를 그대로 갖다 놓고 그 엔진이면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법 많이 건드려요. 네. 제법 많이 건드리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네. 또 자리 배치도 다시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성능도 끌어내고 과열도 예방하고 등등등의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일단은 노멀 엔진이긴 합니다. 노멀 엔진이긴 한데 선수들의 마력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네, 그 얘기가 뭐냐면 뭐 같은 엔진을 조립하더라도 누가 조립하고 누가 노하우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한다는 거. 네,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극찬을 받던 정경훈 선수가 지금 1번인데 가장 검은색 차량 네네. 세 번째 위치에 있는 바로 저 차량이거든요. 1번. 많이 올라왔죠 지금. 네. 지금 9위와 8위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차가 140kg의 핸디캡 웨이트를 싣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남들보다 저희 한 가족을 다 태우고 거기서 더 태워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정경훈 선수가 몸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50kg가 안 나가요. 네, 근데 오늘은 그게 좀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좀 지방이 좀 있어야 체력적으로, 연속 뛰면서 그렇죠. 네. 이거 에너지를. 근데 지금은 사실 한 48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적어도 2kg 이상은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너무나도 혹독한 네.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40kg대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병원에 가서 이 수액이라도 좀 맞았으면 하는 좀 그렇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아, 건강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자, GT2 클래스는 변함없습니다. 박희찬 선수의 독주가 이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0번의 이창호 선수도 3번 그리드 출발했습니다. GT2에서는 현재 이 시리즈 2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고 120kg의 동일한 핸디캡 웨이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둘의 싸움이 계속 펼쳐지면서 이 둘은 120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격차가 안 줄어요. 네, 지금 한 개 핸디캡 웨이트가 120이라 더 못 따는 건데 제 생각에는 150좀 달아도 별 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굉장히 잘 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치 CCTV를 반복해서 돌리는 무슨 영화처럼 똑같은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일단은 최강빈 선수가 격차를 조금씩 벌리는 이제 모습이고요. 네. 박규준 선수와 강진성 선수가 후반에 조금 배틀을 할 양상이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정경훈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정경훈 선수가 뭔가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피트로 들어갔네요.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자, 정경 선수가 너무 힘이 들어서 들어왔을까요? 지금 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네.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피트로 들어오는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 차량 왜 상태에도 차... 아니면은 뭔가 페널티를 이행하러 지금 일단 지나가는 모습인데 자, 정경호 선수의 차량인데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를 뭔가를 이행을 했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뭔가를 이행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37번 차량이 드라이브 스루 페널티 받은 걸 보고 있는데 이 전에 나왔겠죠. 네. 그러네요. 예, 지금 레이스 컨트롤 메시지를 보지 못한 제가 이제 화면에 집중하고 있느라 네, 정경호 선수가 뭔가를 페널티를 받고 지금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저 상황은. 있을 수 있죠. 네. 37번도 이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현재 준피티드 레이싱의 38번 박희수 박규성 선수. 선수. 네. 이제 여기도 이제 순위권 좀 노리는 싸움인데요. 그렇죠. 박규성 일단은 선수. 최강빈 선수가 현재는 3위이기는 하지만은 최강빈 선수가 또 중간에 어디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일단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지 이제 포디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네. 선수들 중에는 사실 포디엄에 한 명은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아서 앞에 누군가 문제가 생긴다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강진호 선수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코스를 다 쓰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와이드 런은 아닙니다. 와이드하게 잘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와이드 런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코스의 4바퀴가 다 나가는 게 와이드 런이에요. 한 바퀴라도 걸쳐 있으면 와이드 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쇼컷도 마찬가지입니다. 쇼컷도 코스를 이제 4바퀴가 다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흰 선이 트랙의 경계입니다. 흰 선 밖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면 코스 와이드런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선수들이 그 녹색으로 좀 펼쳐진 부분까지 이제 코스를 다 쓰면서 와이드하게 다 쓰면서 최대한 내 코너 스피드의 탈출 스피드를 좀 조금씩 올리는 모습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저 빨간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연석 부분 요거를 트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거길 밟으면은 트랙을 안 나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흰 선 밖에 있어요. 그래서 흰 선을 다 나가면 나간 겁니다. 4바퀴가. 자, 일단 주행에 관련된 참고할 만한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98번 강진성 선수의 뒤쪽에 38번 박규승 선수가 꽤 오랫동안 좀 붙어 있습니다. 기회를 계속 노리면서 서로 간의 순위를 노리는 장면이고, 오한솔과 전대현 선수는 뭐 캐치미 이프 유 캔 같은 느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죠. 오한솔 선수의 리드를 뒤쪽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전대현 선수의 모습인데요. 29번. 네, 지금 38번 박규승 선수는 계속 사이드 미러에 살짝 보여주는 수준 이상은 무리한 움직임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5랩이 남은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무리할 필요는 사실 없고, 그렇다고 앞에 있는 63번 최강빈 선수가 멀리 달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좀 소진이 많았었던 3분의 1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절반을 좀 넘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차량 상태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선수들이 좀 다르게 느낄 만한 그런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타이어 매니지먼트라든가 타이어 관리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뭐 배틀을 하면서도 강진호 선수라든지 박효준 선수 두 선수 모두 타이어 관리를 잘 하면서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은 뭐 두 선수 모두 지금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실수를 하냐 안 하냐의 지금 차이예요. 강진성과 박효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실수라는 부분이 너무 되게 미미하게끔 움직여질 것 같아요. 사실 뭐 라인 하나 조금 내가 더 들어가느냐 못 찍냐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박규승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도 강진성이 와이드하게 지금 코스를 다 쓰는 모습들이 이게 와이드 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진성이 똑똑하게 코스를 다 쓰면서 일단은 스티어링 양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타이어 매니지먼트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GT2는 그냥 박희찬입니다. 네. 외롭군요. 50번만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박희찬 선수 팀이 다가스 모터스라는 팀인데 네. 굉장히 지금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급부상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차량은 같은 차량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매니지먼트 차량을 어떻게 셋업을 하느냐, 뭐 터보차를 어떻게 세팅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릿이 못한다기보다는 지금 뭐 다가스 모터스 차량에 100몇 킬로씩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차를 만들어주는 메카닉들이나 혹은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뭐 차를 세팅을 잘한다고 뭐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모터스포츠도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팀을 알리고 네네네.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격차가 좀처럼 안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희찬 선수가 뭐 대단한 장면들이 이 네. 시리즈 내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T2 입장에서는 좀 억압당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35번 박성현 선수요. 그 38번 박규승 선수 뒤에서 조금씩 간격을 따라와서 이제 저 4, 5위 싸움이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직까지 거리는 좀 있습니다만 언급하신 대로 아예 안 보였었는데 이제 세로 방향에서 얼추 이렇게 잡히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6번 박준서 선수. 자, 지금도 강진성과 박규승이 계속해서 지금 박규승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라인을 다 원활하게 박규승과 강진성 두 선수 모두 원활하게 잘 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조금 미세하게 박규승 선수가 조금은 빠른 것 같아요. 기록에서도 지금 보면은 0.2초 정도 박규승 선수가 좀 빠르거든요. 미세하네요. 네, 정말 미세한데 그러니까 이건 상황이 그거예요. 지금 매니지먼트 관리 잘하다가 누가 한번 실수 삐끗하면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규승도 마찬가지예요. 강진성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다가 시야가 잘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뭐 강진성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뭐 배기 열이라든지 일단 차가 망가뜨리게끔 그리고 라인도 이상하게 못하게끔 뭐 타이어를 망가지게끔 차가 열이 받아서 퍼지게끔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전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러니한 건 박규승 선수 순위가 아래쪽에 있는 박규승 선수가 98번 강진성 선수보다 0.2초 빠른데 네. 그런데 도리어 순위가 한 순위 낮은 6위의 박성현 선수가 도리어 박규승 네. 선수보다 0.2초 빠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두 선수들이 조금씩 다 빨라요. 네네. 그리고 점점 좁혀진다는 뜻이 되니까 앞으로 4랩 동안 진행에 따라 또 지금 워낙 뜨거운 상황이라 이게 언제 갑자기 한 명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짝 붙죠, 바짝. 지금 전대현 선수가 이제 랩이 몇 랩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약간 조절을 하다가 이제 좀 뭔가 공격을 하려는 쪽에서 네, 1번 코너 안쪽에 그 소세지 연석이라고 약간 긴 소세지를 반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솟아나온 연석을 밟으면서까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뭔가 좀 공격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흔들기 뜻이죠. 시작한다는 상황이거든요. 29번 전대은 선수가 일단 한번 흔들어 보는데요. 자, 이 크로스. 상황이면 탈출 스피드가 전대현 선수가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조금 더 내밀어 봤는데 충분히 있는 부분일까요? 29번 전대현 선수, 55번 오한솔 선수와 거의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 머리가 더 나갔지요? 자, 감으면서 3, 4, 5번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또 라인 크로스 노리겠죠? 동일한 상황을 한번 노립니다. 자, 바꿔봅니다. 살짝 부딪혔고요. 한 번 더 노리고 있습니다만 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자, 거의 대구 가는 상황이고요. 오한솔 선수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짝 충돌. 제대로 범퍼 투 범퍼를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아쉬운 게 전대현 선수가 라인 크로스를 3번 코너에서 말고 아웃을 같이 말고 들어갔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자기 속도를 조금 네, 버렸어요. 네. 장현진 선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만들었던 그렇죠. 그 그림을 좀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오한솔 선수가 막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살짝 와이드런에 가깝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러나 자, 다시 한번 인코스 막아냅니다. 예, 오한솔. 이거 완전히 바깥으로 나갈 정도로 일단 전대현 선수 한번 노렸던 장면인데요. 지금 거의 닿을 정도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오한솔이 지금 힘에 부딪힙니다. 계속해서 블럭킹 라인을 타고 가다 보니 점점 기록이 늘어지고 오히려 전대은에게는 이제 뭔가 허를 찌를 수 있는 뭔가 상황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막는 라인을 탄다는 게 자기 차에도 안 좋아요. 자기 타이어에도 안 좋습니다. 그걸 계속 막는 라인을 타다 보니까 레코드 라인을 벗어나고 손해가 누적되는 거죠. 거의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뻔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밀리면서. 자, 지금 오한솔 선수 라인이 계속 부풀고 있거든요. 네. 라인이 조금씩 좀 부풀고. 자, 이번은 탈출 스피드 전대은이 빠릅니다. 이러면 홈스트레이트에서 뭐 해볼만 하죠. 그렇죠.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전대은이 뭔가 해볼 만한 상황이 지금 나왔어요. 굉장히 뒤를 완전히 바짝 따라가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직선입니다. 전대현 선수 29번이 다른 라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이면은 다음 코너까지 노리게 됩니다. 제 인코스 전대은이 한번 물어봅니다. 상대편의 브레이크 등을 보자마자 안쪽으로 그러나 밀리네요. 자신의 스피드를 버텨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대현 선수 굉장히 잘 타는 선수인데 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이 브레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 부분만 조금 보완된다면은 지금 뭐 오한 선수뿐만 아니라 굉장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라인을 바꾸고 안으로 들어간 것까진 좋았는데 저게 멈추기만 했으면
자, 이 상황에서 브레이킹 조금만 더 길게 가져갔었으면 좋았는데 너무 인으로 바짝 붙다 보니까 라인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 전에 오한솔 선수도 부푸는 라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한번 노려봤던 29번 자, 전대현인데 이번에 안쪽을 전대현이 자, 잡았기 때문에 넘어왔네요. 그냥 봐도 예, 한참 앞서 넘어왔습니다. 있는데요. 결국은 넘어왔어요. 저 오한솔 선수의 차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팬더가 지금 완전히 들려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렇다면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동일한 코너 상황에서 이번에는 머리가 앞쪽에 남아있는 29번 전대현 선수가 1위를 얻어냈습니다. 자, 세안 모터스포츠가 사실 올해 창단한 팀인데 전대현 선수가 이대로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한 경사일 수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 아까 비춰지지 않았던 모습이었는데 3번 코너. 네. 어유. 자, 여기서 둘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굉장히 잘 그려놨고 오한솔 선수는 굉장히 정확하게 사실 준 거예요. 자신의 그 상대 선수 자리를 보호해주면서 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한솔 선수가 신사적으로 네. 했고 그래서 그 공간을 정확히 내주게 된 확보된 거죠. 네. 전대현 선수가 선두로 올라왔고 사실 이거는 속도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무리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이 그림이 일단 서한 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좀 신사다운 그쵸? 그런 그림들을 좀 예. 깨끗하게 내줄 때는 깨끗하게 내주고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이제 그거를 오한솔 선수가 장현진 선수의 2탄을 하려면은 네. 이제 사실 나는 타이어를 아꼈던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죠. 제추어를 하면 완벽한데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파란 신사의 날이네요.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전대현의 이 속도를 잡아야 되는데 전대현 선수가 언급하신 대로 9번째 랩부터 계속 노골적으로 노렸고 네. 끝내 순위를 올렸거든요. 쉽지 않은 장면이 방금 전에 나왔고요. 방금 이제 오한솔 선수도 뭔가 이제 뺏긴 것에 대한 거를 지금 뭔가 굉장히 좀 과감하게 한번 마지막 코너 한번 탈출했던 모습. 마음이 급해졌죠. 네. 이제 나도 이제 해봐야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푸시를 시작을 한 건데 저게 이제 너무 무리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저거 완전 손해거든요. 최가민 선수, 박규승 선수 38번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뛰는 박성현 선수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강민 선수는 좀 앞쪽으로 많이 빠져나와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오! 뒤가 많이 흔들리네. 38번 박규승. 자, 뒤에가 아까 그 38번 아까 전에 그 18번 코너. 네, 마지막 코너를 빠져나오면서 네. 흙을 밟아서 브레이킹 했을 때 리어 쪽에 그 잔해물 같은 것들이 좀 덜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약간 지금 뭐 서스펜션이 네, 살짝 충격을 뭔가가 받았을 조금 수도 있어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직 그 그래서 안쪽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35번의 박성현 선수가 노리는 장면이 자, 이 있었고요.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잔디를 올라타고 흙을 밟게 되면요. 이게 슬릭 타이어여서 타이어에 잔해물들이 많이 붙게 돼요. 근데 브레이킹하는 구간에서 이 잔해물들이 완벽히 떨어지지 않으면 차가 이렇게 밸런스를 잃게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네. 일단 차의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속도는 다시 나는 그러니까 거 지금 보니까. 다시 나는 거면은 이제 타이어에 이제 붙어 있던 잔해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 다시 정상적으로 이제 돌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4, 5, 6이었던 98번 강진성, 38번 박규승, 35번 박성현 선수 가운데 35번 박성현 선수가 가장 빨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네. 결국은 38번 박규승을 그렇습니다. 넘어가면서 98번 강진성까지 바라보고 있군요. 자, 아까 그 마지막 18번 코너 안쪽에 그 잔디밭이 살짝 높이가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그렇게 통과해 지나가면 가로질러 가서 빠른 것 같은데 이게 충격이 좀 상당히 그렇죠. 와요.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반드시 돌려받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순위 하나가 좀 변화가 됐습니다만 지금 랩이 얼마 남지는 않았거든요. 네. 일단은 팀메이트들끼리 지금 약간 배틀이 지금 경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BTD 레이싱끼리. 네. 박규승과 박성현 대 박규승. 일단은 박성현 선수가 앞에 있는데 같은 차에다가 아까 그 약간 트랙을 벗어나서 손해를 봤던 박규승 선수가 다시 추월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박성현 선수가 따라오는 중이었고요. 네, 자, GT2 차량 잠깐 비춰졌고요. 75번 정용표 선수의 차량이 잠깐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한솔 선수의 뒷범퍼가 살짝 떨어진 게 일단 뭐 저렇게 범퍼가 좀 떨어지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뒤에다 낙하산을 달고 다니면 달리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안 달려주지 않나요? 네, 특히나 이런 고속에서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좀 저항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저렇게 되면. 실제로 그 컨셉카 중에 저 위치에 에어로 브레이크로 저쪽 팬더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 컨셉카가 네.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원치 않은 컨셉 촬영이 되버렸고요. 그렇죠. 그게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박규선 선수의 오한솔 선수의 차례 범퍼가 좀 살짝 저항이 많이 걸리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최강민 선수의 격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순위를 네, 지금 63번 최강민 선수가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아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뭐 일단은 이 순위는 지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29번 전대현 선수 첫 승이죠. GT 클래스 첫 승을 가져가게 되죠. 거둘 가능성이 높네요. 마지막 랩이라. 그리고 언급하신 세안 모터스포츠 레이싱 팀의 아주 소중한 영광이 그렇습니다. 주어질 수 있을 만한 오늘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첫 창단을 한 팀인데 이게 이렇게 뭐 4라운드 만에 우승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팀에 굉장히 깊은 경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오한솔 선수도 오늘 출발 자체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만 뒤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압박의 이 주인공을 떨쳐내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GT2 클래스는 박희찬 선수의 이 붉은색, 언제나 한눈에 들어오는 이 박희찬 선수가 언제나 네.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다가스 모터스포츠의 엔지니어나 메카닉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일단은 뭐 박희찬 선수 드라이빙을 잘하지만 또 이만큼 차를 빨리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메카닉들이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되게 이 영상을 보면서. 팀 배틀이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 3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GT1 클래스 3위를 달리고 있는 63번 최강민 선수 있잖아요. 네. 지금 정경훈 선수가 사실 포인트권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챔피언십 경쟁에서 바짝 따라붙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구도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의 격차가 2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74포인트의 정경훈대 아래쪽으로 좀 쳐져 있는 자, 장면이 있었고요. 전대현이 이제 마지막 코너로 돌아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전대현 선수의 29번이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대현 선수가 그대로 체커기를 받으면서 1위로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오한솔 선수. 전대현 선수가 29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 네. 9위. 오한솔 선수가 35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7위였는데요. 네. 일단은 뭐 포인트 과정에서도 자 지금 체커기는 들어왔고요. GT2 클래스. 네, 그리고 지금 63번 최강민 선수 원레이싱 노란색 차 들어오죠. 이러면 18포인트를 얻는 거거든요. 네. 2위가 굉장히 네. 많은 포인트입니다. 오늘 좀 험난한 스케줄이었었죠. 일반 정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오늘 좀 원하는 좋은 포인트를 언제나처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6000 클래스를 다 1시간 동안 경기를 또 치렀고 자신의 이제 메인 경기를 했던 GT도 조금은 어렵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뭐 한 마리도 못 잡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좀 펼쳐지게 됐는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네. 핸디캡 웨이트를 덜게 됐다. 그렇죠. 이걸 예, 좋게 그게 생각해야죠. 좋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적으로 핸디캡 웨이트를 덜기 위한 뭐 라운드가 그런 될것 상황일 같은데.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수직 가능한 오늘의 상황이 됐군요. 자, 지금 마지막 랩인데 화끈하게 한번 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GT2의 선두. 오늘도 지금 선두. 일단은 다가스 박희찬 선수는 아직 체크를 못 받았거든요. 예, 못 네. 받아요. 받아야 되는 달려야 돼요. 자, 워낙 압도적인 지금 차이거든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희찬 선수. GT1 클래스의 나머지 선수들도 속속들이 지금 체코기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석 선수의 8번과 77번 조익성 선수가 앞에 있었고 이제 박희찬 선수는 GT2에 아무도 방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네. 느끼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격차가 뭐 그렇게 추월을 시도하거나 뭐 이럴 만한 격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박희찬 선수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마지막 몇 코너 돌아서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대로 여유롭게 돌면서 마무리를 지을 듯 보이는 50번 박희찬 선수. 자, 박희찬 선수 110km 체력이 되게 좋네요. 네. 네.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마지막 코너에서 스피너는 드라이버가 있긴 있어요. 10년에 한 번쯤 나올까 말까. 74번 홍성재 선수가 뒤쪽을 쫓아 올라왔습니다만 그대로 체커기를 받으면서 GT2 클래스 경기 역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박희찬 선수는 핸디캡 웨이트 맥시멈이 120kg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오늘 우승을 했던 전대훈 선수가 약간 엔트리 지금 트랙 이탈 주행이 지금 와이드런 한 것들이 경고가 경고를 좀 받은 상황이라 경고로만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상태. 이제 경고가 누적이 됐을 경우에 네네. 페널티로 바로 이어지는데 일단은 다행히 경고만 받았어요. 그렇죠. 네. 페널티가 아닌 흑백 방기니까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워낙 경기가 거칠었습니다. 네. 모든 경기가 맞습니다. 영암에서의 모든 경기가 힘겨웠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드라이버 내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저 드라이버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일단 전대훈 선수가 되게 오랜만에 지금 입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전대훈 선수도 약간 굉장히 슬플 수도 좀 있는 상황이에요. 기쁨의 환희에 찬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오랜만에 입상을 했거든요. 전대훈 선수. 작년에 6000 클래스에 잠깐 나왔다가 뭐 스핀도 좀 했었고 좀 힘든 역경 속에서 오랜만에 우승을 한 부분이라 전대훈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네,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혈액형이 저와 같네요. RH 플러스 B. 그렇군요. 안 쳤나요? 오한솔 선수도 저와 같네요. 네. 갑자기 혈액형 조심히 나옵니다. 네, 전태훈 선수 그리고 오한솔 선수입니다. 언급하신 대로 쉽지 않은 그런 여정 끝에 포디움의 가장 높은 곳을 올랐던 전대훈 선수는 오한솔 선수 그리고 최강민 선수. 최강민 선수는 공동 2위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올라온 상황이라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숫자로 마감이 되겠군요. 네, 지금 전대현 선수와 최강빈 선수 다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서한지피 감독님이 다 축하를 해주고 있죠. 네, 모든 선수들을 이제 응원해주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서키지의 신사를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 우리 신사적으로. 팀은 신사적이다. 2등이 됐지만 네, 추월에 간 선수도 축하해주고. 네, 네. 근데 원래 신사적이세요. 네. 제가 만약에 굉장히 오한솔, 네, 오한솔 선수 조금 좋겠습니다. 약간 아쉬워하는 표정이 좀 보여지고요. 전대훈 선수가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 범퍼가 이렇게 들리게 된 그 상황 전에 그런 뭔가 충격이 있었을 거고 그게 살짝 뭔가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레이스를 하다 보면은 12랩 레이스 동안 차가 100% 완벽한 상태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웠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그렇답니다. 네. 짱 멋지다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저 물 뿌리는 거 보세요. 지금 전대원 선수도 가장 생각나는 사람 없고 물 그냥. 지금 갈증 나는 거죠. 지금. 이래서 물질 맞는 중이라는 단어라고 아니겠습니까? 네, 좀 오늘따라 갑자기 두 분 다 아재 개그를 계속. 네. 더워서. 아, 지금 오한솔 선수 네.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사실 아쉬운 게 정상이죠. 근데 뭐 일단은 뭐 사실 1위를 달리다가 2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울 거고요. 네. 사실 2위랑 3위도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네, 굉장히 잘한 건데 많이 일단 아쉽긴 아쉬울 겁니다. 1위를 달리다 뺏겼기 때문에. 그리고 GT2는 이 지금 구도가 거의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대로 네. 마무리가 됐었죠. 네, 50번 항상- 박희찬 선수, 20번 박원재 선수. GT2 하면 이제 박희찬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죠. 네. 빨간색 벨로스터 차량. 네, 항상 혼자 빨간색이라 이게 눈에도 잘 띄어요. 그 공교롭게도 GT1에도 빨간색 차량이 굉장히 아마 없죠. 편해 보이는데요. 진짜요? 네, 너무 힘이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는데 안에서 혹시 에어컨 틀고 탔을 에어컨 네. 달았나요? 틀고 탔을 네, 수도 있어요. GT2 클래스에도 부분 개조라 에어컨을 걷어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최강민 선수. 여기서도 포디움에 올라오고. 최강민 선수도 사실은 70kg의 헤드캡 웨이트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두 대를 젖혀내는 멋진 장면을 보여주면서 포디움의 주인공이 됐고 오늘 가장 높은 그리드 출발이 있었습니다만 좀 아쉽게 2위로 마감이 졌습니다. 1위로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힘이었는데. 네. 자 그리고 팀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아주 큰 기쁨이 됐던 20번 그렇습니다. 전대현 선수입니다. 첫 창단의 4라운드 만에 우승을 가져가는 전대훈 선수입니다. 네, 첫 우승이면 샴페인 세레머니를 격하게 할 텐데요. 전대훈 선수 지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사실 하나하나 다 개인적인 스토리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전대훈 선수 좀 기분이 좀 많이 좋을 거예요. 네. 첫 우승에 막 몸만 태우고 막 이런 수준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오늘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GT1 클래스의 주인공들입니다. 전대은, 오한솔, 최강민 선수가 오늘 2019 슈퍼레이스 GT1 클래스 5라운드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 포디움을 장식하면서 포인트를 한껏 더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포인트 싸움들이 더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GT1 클래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GT2 클래스 시상식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거 세리머니예요. 이거 엉금엉금 세리머니 힘들다고.
오늘 이창호 그린모터 선수. 스포츠도 이창호 선수와 박원재 선수 두 명의 선수를 네. 포디움에 올렸거든요. 두 선수가 사실 은근 닮은 면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형제인 줄 알았어요. 박희찬 대단합니다. 자, 이제 두 형들을 몸속 가운데서 정말 묘할 정도로 오늘 포디움에 오른 선수가 한데 유일하게 안 힘들어 보이는 선수.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요. 네. 이어서 2위 박원재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50번 박희찬 선수입니다. 박희찬 선수입니다. 에어컨을 킨 게 아닐까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다음에. 아니 땀이 지금 안 나는 것 같아요. 보면 얼굴에 땀 한 방울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 1층에서 여기까지 올라와도 땀이 나는 게 정상인데 너무나 멀쩡한데요. 대단합니다. 박희찬 선수. 이러면서 92포인트로 독주했었던 포인트에서 1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5번째 라운드 만에 굉장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다른 선수들이 한 명이 딱히 박희찬 선수 혼자서 따라오는 구도가 아니라서 이러면 챔피언 타이틀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갔다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관리만 해도 거의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약한 마음 먹으면 또 역전당하는 수가 있어서 조금 네. 봐야겠네요. 2위 현재 2위는 10번의 이창훈 선수인데요. 71포인트에서 오늘 포인트를 합산한다면 이제 90포인트 근처로 가는 거는 확정이 됐는데 이미 박희찬 선수 이제 100포인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네. 아주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점들이 많은 GT 클래스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2019 CJ 대한민국 슈퍼레이 챔피언십 5번째 라운드 GT 클래스의 경기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윤재수, 김범우, 저는 캐스터 성승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